주기성 알칼리 금속부터 복습 노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칼리 금속부터 갈게요. 자, 알칼리 금속은요, 주기율표의 1쪽에 있는 원소들이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H는 제외, 수소는 제외시켜줬어야 됩니다. 라고 얘기했었죠. 자, 알칼리 금속의 밀도는요, 작습니다. 작다. 그래서 알칼리 금속은 반응할 때 물의 표면에서 반응한다, 물 위에서 반응한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요, 밀도뿐만이 아니라 알칼리 금속은 칼로 쉽게 잘릴 정도로 무르다라는 특징도 같이 가지고 있었었죠. 그래서 이런 것도 하나 더 체크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요, 중요한 게 반응성 비교하는 거였습니다. 반응성 비교는 굉장히 중요하죠. 자, 반응성, 알칼리 금속이 반응성 모두 큽니다. 리튬, 나트륨, 칼륨 모두 반응성이 큰 이제 금속 원소들이고요. 이 중에서도 누가 더 반응성이 크냐라고 묻는다면 대체 반응성이 크다는 게 뭘 의미하는데? 라는 게 되게 중요했었죠. 그래서 반응성이 큰 애들은요, 양이온이 되기 쉬운 순서였습니다. 그래서 즉 양이온이 되기 쉽다라는 말은 알칼리 금속은 1족이기 때문에 전자를 한 개 잃어서 1가 양이온이 되기 쉽다 이 말입니다. 읽기 쉬운 순서.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반응성을 비교할 때 전자를 누가 더 읽기 쉬울까를 한번 더 고민해보면 이 원소들이 전자 배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한번 보면 더 좋죠. 그래서 밑에 전자 배치를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리튬은 3번입니다. 그래서 전자를 3개 이렇게 배치해 줄 거예요. 자, 나트륨은요 11번이죠. 그럼 총 11개의 전자를 배치해 줄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리고 마지막 껍질에 전자 1개. 그 다음 칼륨은요 19번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그리고 네 번째 전자 껍질 하나 그려주시고 거기에다가 전자 하나. 그래서 리튬, 나트륨, 칼륨은 모두 원자과 전자가 한 개인 1쪽에 위치하고 있고요. 이때 비교할 때요, 우리는 전자를 하나 떼내기 위해서는 전자 가장 바깥에 있는 전자를 하나 떼내기 위해서는 전자와 원자 핵 사이에 인력을 좀 고려해 줘야 됩니다. 그랬을 때 칼륨이 가장 원자 핵과 전자의 사이가 거리가 멀기 때문에 얘네를 떼기가 가장 쉽다, 이렇게 볼 수 있었단 말이죠. 반대로 리튬이 가장 가깝기 때문에 인력이 가장 크기 때문에요, 떼기가 가장 어렵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 셋 중에서는요. 하지만 리튬, 나트륨, 칼륨은 모두 반응성 크다라는 거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반응성 비교해 주시면 이렇게 비교했었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반응성 큽니다. 어떤 애랑 반응 또 잘하냐 하면 물과의 반응성 큽니다. 물과의 반응성, 알칼리 금속이 물과 반응하게 되면요, 수소 기체가 발생했었고요. 그 반응 후 수용액은 염기성이었습니다. 예시로 하나 우리가 봐야 되는 게 뭐였냐면, 예시로 나트륨 볼게요. 알칼리 금속 중에서 나트륨이 물과 반응하게 됩니다. 그러면요, NaOH와 H2 수소 기체가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중요합니다. 체크해 주시고, 수소 기체 발생하고 염기성이다. 수소 기체고요. 얘가 염기성인데요. 우리 뒤에 나중에 가서 산과 연기할 때 정확하게 할 거지만 NaOH 같은 경우는요, 물에 녹으면 Na 플러스와 OH 마이너스로 나뉘어지게 되는데, 얘네처럼 물에 녹아서 OH 마이너스를 내놓으면 우리는 염기성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염기성인 수용액이 만들어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가 염기성을 확인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 통합과학에서 굉장히 많이 언급되는 방법은 페놀프탈레인 용액을 떨어뜨렸을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페놀프탈레인 용액과 반응하면 붉은색을 띠게 됩니다. 체크해 주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요, 알칼리 금속은 산소와도 반응 잘해요. 산소와 반응하고 나면요, 광택을 잃게 됩니다. 예시 한번 가볼게요. 똑같이 NA와 O2가 반응을 하게 되면 생성물은 뭐가 만들어지냐면 Na2O라는 애가 만들어지더라. 얘들아, 근데요 1번과 2번 같은 경우는 개수비 꼭 맞춰주셔야 돼요. 그래서 같이 개수비 맞춰보도록 할게요. 물과의 반응에서의 개수비 체크해 주시면 여기 2 붙여주시고 2 붙여주시고 2 붙여주시면 되겠죠. 산소의 반응도 지금 O가 2개, 여기다가 2 붙여주시고 Na 앞에다가 4 붙여주시면 화학 반응식이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항상 개수 같이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우리는요, 이러한 반응에서 알칼리 금속 자리를
M이라고 통칭을 하도록 해볼게요. 이렇게 M. 그래서 M을 알칼리 금속으로 두면 물과의 반응은요. 쓸 자리가 없네요. 땡겨서 쓰도록 할게요. 물과의 반응은 2M 플러스 2H2O, 2MOH 그리고 H2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을 거고요. 다음 산소의 반응을 알칼리 금속을 알칼리 금속 자리에 M으로 통칭을 하게 되면 4M 플러스 O2가 2M2O라는 생성물을 만들게 된다.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라는 거 하나 더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요. 세 번째, 할로젠과의 반응 쉽다. 그렇죠. 지금 알칼리 금속은 1족이기 때문에 전자를 한 개 잃기 쉬운 상태고, 할로젠은 17족이기 때문에요. 전자를 한 개 얻으려고 해요. 따라서 한 개 버리려는 알칼리 금속과 한 개 얻으려는 할로젠 비금속은 반응하기가 되게 굉장히 쉽겠죠. 그 다음에요. 방금 나왔던 할로젠 비금속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할로젠 비금속은요. 주기율표의 17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17쪽에 플로린, 염소, 브로민, 아이오딘 이렇게 있었고요. 자, 이 할로젠 비금속들은요. 실온에서 실온 25도씨 정도가 됩니다. 25도씨 정도에서 얘네들은요. 이원자 분자 상태로 존재합니다. 이원자 분자라는 건요. 원자 두 개가 하나의 분자를 이룬다 이런 뜻이고요. 이원자 분자 상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플로린은 F2, Cl2, Br2, I2 이런 식으로 나타내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요. 밑에 가면 종류에 따라서 특징적인 색깔이 있다라고 나옵니다. 요거는 밑에 여기 표 할 때 한 번 더 체크하도록 할게요. 세 번째, 반응성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응성 굉장히 큰데요. 알칼리와 마찬가지로 반응성이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17쪽이므로 전자를 하나 얻으려는 경향성을 띠기 때문에요. 반응 잘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근데요. 반대로 아까 전에는 반응성이 크다는 게 알칼리 금속일 때는 전자를 하나 버리기 쉬운 거였지만 할로젠은 전자를 하나 얻어서 음이온이 되기 쉬운 순서예요. 따라서 전자 배치부터 하면서 얘기해보면요. 플로린은 몇 번이죠, 얘들아? 9번입니다. F. 자, 그럼 전자 9개 배치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두 번째 껍질에 전자 7개, 원자가 전자가 7인 모습 볼 수 있습니다. 염소는 17번입니다. 번호는 외워주시는 게 좋겠죠? 17번 17개 그려주시고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는데 결국은 어디선가 전자 하나를 끌어와야 되는 상황이에요. 이쪽으로. 전자 하나를 이쪽으로 끌어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전자가 이렇게 있다라고 칠 때 전자를 끌어오기 위해서 플로린은 이 정도의 거리, 염소는 이 정도의 거리에 이제 원자 핵을 땡겨와야 되기 때문에요. 전자를 땡겨와야 되기 때문에요. 죄송합니다. 전자를 땡겨오려면 플로린처럼 전자 껍질 수가 적은 원소들이 전자를 가져오는 게 쉽기 때문에, 전자를 얻기 쉽기 때문에요. 플로린 같은 경우가 더 반응성이 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할로젠 비금속 같은 경우는 원자 번호가 작을수록 반응성이 크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괜찮겠죠? 다음 두 번째 갈게요. 할로젠은 금속과의 반응성이 큽니다. 금속은요, 전자를 버리려고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전자를 버리려는 금속한테서 전자를 얻으려고 이제 할로젠 비금속들은 금속과 반응을 잘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밑에 반응식 예시가 나와 있는데요. 이 반응식을요, 조금 오류가 있어서 고치도록 할게요. 자, 나트륨이라는 금속과 실온에서의 플로린이 반응하게 되면요. NaF라는 생성물이 만들어지고 개수비를 좀 맞춰주시면 이렇게 맞춰줄 수 있겠죠. 괜찮을까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이렇게 변경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할로젠 같은 경우는요. 수소와의 반응 잘하는데요. 한번 볼게요. 수소랑 반응하면 어떠한 결과가 나타나는지. 자, 수소랑도 반응식 한번 좀 써보도록 할게요. 수소는 Cl2랑 반응한다라고 예를 들면 HCl로 만들어지고 개수 맞추면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HCl이나 뭐 HF나 아니면 HBr이나 HI 이런 애들이 물에 녹으면
H 플러스와 Cl 마이너스로 이온화되고 여기서 보는 것처럼 H 플러스를 물에 녹아서 내놓게 된다면 우리는 산성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산성이다. 그래서 할로젠 비금속이 수소와 반응하게 되면 수용액은 산성이 되는구나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요. 밑에 전자 배치 우리 염소까지 해봤고 브로민은 35번입니다. 브로민 35번이기 때문에 전자 배치 35개 다 해주시면 되고 전자 배치를 지금 하기가 힘들 거예요. 그냥 브로민이랑 아이오딘 같은 경우는 가장 바깥 전자 껍질에 그냥 7개의 전자를 채우고 있구나 정도만 일단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실온에서 얘네 상태 한번 볼게요. 플로린은요 기체고요. 염소 기체. 브로민은 이제 좀 예외적으로 액체였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비금속 중에서. 아이오딘은 고체입니다. 그리고 앞에 2번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종류에 따라 특징적인 색깔이 있는데요. 그것도 좀 외워주시면 좋겠죠. 옅은 노란색, 염소는 그냥 노란색 또는 뭐 황록색 이런 식으로도 표현하기도 합니다. 브로민 적갈색, 아이오딘 보라색, 또는 흑자색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네는 실온에서의 상태 그리고 색깔 이렇게 다 암기해 주시면 되고요. 밑에 요 내용은요 위에 할로젠과 똑같은 내용이 더 들어가 있어서 좀 삭제하도록 할게요. 넘어가서 비활성 기체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비활성 기체는요 굉장히 중요한 애들이었다. 비활성 기체는 주기율표에 몇 쪽이었었냐 하면 18쪽 원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헬륨, 네온, 아르곤 이런 식으로 비활성 기체를 나타낼 수 있었고 비활성 기체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반응성이 매우 작다. 그렇기 때문에요 실온에서 얘네는 누군가랑 결합하고 있지 않은 원자 상태로 존재합니다. 원자 상태로 존재하고 같은 말로 혼자서 분자 상태를 이루고 있다라고 해서 1원자 분자다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자, 그 다음에요. 너무 안정되어 있기 때문에 반응성이 매우 작아서 화학결합도 형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화학결합을 형성하는 전자, 원자과 전자가 0개였었습니다. 기억하시겠죠? 자, 그 다음에요. 우리 비활성 기체하면 빠질 수 없는 규칙이 옥텟 규칙입니다. 옥텟 규칙은 조금 별표하고 체크하도록 할게요. 자, 옥텟 규칙은요. 전자를요 배치했을 때 가장 바깥 전자 껍질에 전자를 8개를 채워서 안정해지려는 경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원자들, 18쪽이 아닌 원자들은 18쪽처럼 안정되고 싶어서 이온을 형성하거나 다른 원소들과 화학 결합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뒤에 가서 배울 화학 결합을 하는 이유도 이 옥텟 규칙을 만족하기 위해서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가장 바깥 전자 껍질에 전자를 8개 채우는 규칙, 옥텟 규칙이고 뭐 한국어로 풀어서 얘기하면 뭐 8전자 규칙이다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자, 어쨌거나 18쪽이 아닌 원자들이 가장 바깥 전자 껍질에 전자를 8개 채워서 18쪽과 같은 전자 배치를 가지려는 경향인데요. 예외가 있었죠. 헬륨이었죠. 왜 헬륨은 예외냐 하면 헬륨도 18쪽으로 원자과 전자 0개 안정된 원소가 맞지만요. 헬륨은 전자 2개 가지고 있는 2번 원소이기 때문에요. 헬륨은 전자를 8개 채우려는 규칙에 만족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외구나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오늘 알칼리 금속부터 비활성 기체의 이론 노트, 복습 노트를 한번 정리해 봤고요. 그래서 복습 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